N타입과 P타입을 접합을 해요. 그런데 N타입은 가륨 아세나이드로 해갖고 굉장히 에너지 밴드 갭이 적고요. 그 다음에 P타입은 에너지 밴드 갭이 좀 큰 알루미늄 가륨 아세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가륨 아세나이드 물질하고 알루미늄 가륨 아세나이드하고 두 개를 접합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가륨 아세나이드의 에너지 밴드 갭보다 알루미늄 가륨 아세나이드의 밴드 갭이 훨씬 더 넓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 물질을 얘는 N타입이고 얘는 P타입이고 그러니까 얘는 도너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얘는 억셉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물질을 접합을 했어요. 그럼 접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루는 게 뭡니까? 서멀 리튬 상태에서의 페르미 레벨이 같게끔 이동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쑥 올라올 거라고. 자, 올라와서 이 EFN하고 EFE가 같을 거니까 같으면 전체적인 에너지 밴드 갭이 싹 올라가서 그 차이가 N 영역의 베큐um 레벨하고 P 영역의 베큐um 레벨이 위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달라지는 갭 자체가 우리가 빌트인 볼테이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요 EFN하고 EFP 사이 요 간격만큼 빌트인 볼테이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트인 볼테이지를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구하는 게 편하니까 일단 먼저 구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EFN하고 EFP 간격 요 간격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뭐 책에는 베큐um 레벨 이 절대 값으로부터 쭉 구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요 간격은 이 간격에서 이 간격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ECP에서 EFP를 뺀 간격에서 델타 EC를 빼고 그 다음에 EFN에서 ECN에서 EFN을 뺀 요 간격을 빼주면 돼. 그래서 QVBI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또는 얘에서 얘를 더하면은 얘에서 얘를 더하는 거니까 얘 더하기 빼기 얘를 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요 식입니다. 그러니까 EFN, EVN 요 간격 더하기 요 간격 델타 EV 마이너스 요 간격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간격하고 요 네 개는 전자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로부터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쪽에 있는 N타입인 경우에는 N타입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N타입에서의 컨덕션 밴드에다가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의 레벨의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거는 N 영역에서의 홀 농도는 베큐um 레벨에 있는 스테이트 MVN하고 그 다음에 EVN하고 EFN하고의 관계식을 구하죠. 그렇죠? 요거는 3장 마지막 파트 4장에서 구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첨자가 OO가 붙어 있는 것은 서멀 리튬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P라고 붙어 있는 것은 P타입 즉 오른쪽에 있는 알루미늄 가륨 아세나이드에 대한 케이스고 요거는 N타입인 가륨 아세나이드인 경우에 그런 식으로 첨자를 생각하면은 이거 두 개를 농도에서 보니까 이건 뭡니까? P 영역에서의 전자의 농도니까 NA분의 NP분의 NI 자성이 되겠죠. 그쵸? NP가 뭡니까? P타입인 것에다가 도핑 레이터 NAP라고 합시다. 액세스 덴시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P타입에서의 홀의 농도는 바로 NAP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N타입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NDN이 도너 레벨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N타입에서의 홀 농도니까 NDN분의 NI 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NI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죠? NI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밴드갭에 의해서 결정이 돼. 서로 물질이 밴드갭이 다르니까 역시 NI 값도 다르게 이해하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실력에 NI 값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가륨 아세나이드에 대한 NI를 넣어야 되고 여기는 알루미늄 가륨 아세나이드에 대한 NI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건 또 도표에 수칙을 보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빌트인 볼테이지를 먼저 구해. 좀 복잡한 식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식 자체가 복잡한 거지 구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물질을
접합을 하고 나서 썸을 익히는 상태에서 들다보겠습니다. 딱 접합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쪽에는 전자의 에너지가 높고, 가리움 아세나이드에서는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니까 높고, 여기는 에너지가 낮습니다. 따라서 높은 데 있는 전자가 낮은 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가리움 아세나이드 N타입에서 P타입으로 전자가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냐면은 정시형 부근에 도너 이온이 남게 될 거고, 여기는 홀들이 사라졌으니까 억셉터 이온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PN 정식처럼 선물 리퀴드 두 개 접합을 하게 되면은 접합 부위에서 이쪽에는 억셉터 이온이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쪽에는 도너 이온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N이라고 두고, XN0라고 두고, 여기는 플러스 XP0라고 두겠어요. 요 계산법을 다르게 한 PN 다이오드하고 조금 반대로 형성되는 거야. PN 다이오드는 왼쪽이 P이고 오른쪽이 N타입을 구해서 넣은 거니까 지금은 NP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또는 7장에서 구했던 PN 다이오드의 X좌표하고 지금 이 X좌표는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바르게 해도 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바르게 한번 해서 풀어보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이온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들 때문에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N0에서 XP0 사이에 형성되는 일렉트릭 필드를 먼저 구하고 그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포텐셜을 구하면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퓨전 리전의 폭까지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과정 자체가 앞에서 구했던 PN 정션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마이너스 X, X가 마이너스 XN0보다 적으면은요 일렉트릭 필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영역에서 이렇게 들다 보면은 왼쪽으로 들다 봐도 차지가 없고 오른쪽으로 들다 봐도 차지가 있기는 있는데 두 개의 차지의 합은 제로가 될 거니까 늦게 느껴지니까 좌우로 다 차지가 없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XN0에서 X가 제로까지를 들다 보면 dx분의 d 일렉트릭 필드의 미분치는 이프실론 m분의 QND N이 됩니다. 그러니까 N타입의 도너 덴시티하고 그 다음에 N타입에서의 이프실론 그러니까 유전율 이프실론 N하고의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EX를 구해보면은 이프실론 M분의 Q NDN의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XN0일 때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N0를 넣으면은 그것이 제로 되면 C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프실론 M분의 Q NDN XN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EX는 이프실론 M분의 Q NDN의 X 플러스 XN0 거리 X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 E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XN0에서 제로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7장에서 했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PN 접합이라서 그랬어요. 지금 NP 접합이니까 반대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제로에서 X가 XP0까지 를 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dx분의 de의 x가 이번에는 이프실론 n이 아니고 이프실론 p입니다. p타입에서의 유전율 분의 q na p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억셉트 이온이니까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 따라서 EX를 구해보면은 EX는 이프실론 S분의 이프실론 P분의 마이너스 Q NAP의 X 플러스 적분상수 C 프라임.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일렉트릭 필드 EX가 앞에서 PN 정션에서는 연속이었으니까 여기도 연속이라는 값을 이어서 X 대신에 제로라는 요 값을 저기도 이어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두면 돼.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여기다가 X 대신 제로를 잡으려면 C 값이니까 이프실론 N분의 Q NDN 곱하기 XN0라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X가 제로를 이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N타입의 물질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상수가 달라. 유전상수가 다르면 일렉트릭 필드가 연속이 아닙니다. 뭐가? 전속밀도 D가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느냐 하면은 D가 연속이니까 D가 이필론 E니까 이필론 N의 E0하고 이필론 P의 E0하고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로쯤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연속이다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덕분상수 구할 때는 X가 XP0보다 큰 영역에서 구해봐. 이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봐도 차지가 없고 왼쪽으로 봐도 차지가 없으니까 X가 XP0 이상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E가 XP0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유실론 P분의 Q, NAP, XP0 플러스 C 프라임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C 프라임은 유실론 P분의 Q, NAP의 XP0 따라서 EX는 유실론 P분의 Q의 NAP의 XP0 마이너스 X X, EX, 제로에서 XP0까지 구하면은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요게 값이 이 실로 P분의 Q, NAP의 XP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하고 달라요. 저걸 그리면은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 이꼬르 제로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불연속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XP0보다 크면 일렉트릭 필드 EX는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영역에 나눠서 X가 마이너스 XN0보다 적은데 XN0에서 제로까지 제로에서 XP0, XP0 이상에서 네 영역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니까 제로로 오다가 마이너스 XN0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스텝이 일어나고 다시 감소하고 제로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이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으니까 포텐셜을 구하면 파이 x는 파이 x의 미분치가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 x는 인테그랄 일렉트릭 필드 마이너스 2x의 dx입니다.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요게 마이너스 xn0로부터 쭉 적분해 나가면 돼. 그럼 c가 제로가 돼. 왜? 요거는 왜냐하면은 파이의 마이너스 xn0에서의 포텐셜을 제로라고 기준점을 둬버리는 거야. 어차피 포텐셜을 구하는 거는 어느 한 점을 갖다가 기준점을 정해놔야 돼. 그래서 xn0라는 포인트에 기준점을 정해버리면은 xn0부터 2명 x까지 적분해 가는데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x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분해 나가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죠. 그죠? 이렇게 모양이 적분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수식으로. 포텐셜 파이 x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xn0까지는 제로로 오다가 제로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xn0가 돼요. 그래서 파이 제로가 이렇게 와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모양을 역시 적분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xp0에서 꼭지점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틀렸죠? 여기가 마이너스 있는 걸 까먹었어. 플러스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런 모양. 그래서 이 전체가 바로 빌트인 볼테지 VBI라는 값이 됩니다. 아까 구했던 그 값이 여기 들어가면 돼. 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포텐시, 위치 에너지 차니까. 자, 그러면은 베큐um 레벨이 이거의 모양이 아니고 여기서 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니까 여기는 포텐셜이고 전자의 차지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Q를 곱하는 거니까 이 그림의 반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베큐um 레벨 자체가 여기가 정션이 있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P N0 여기가 XP0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페로미 레벨을 갖다 그랬으니까 각겨 두고 이거는 요만큼 올라가고 여기도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컨덕션 밸런스 밴드가 여기에 있고요. 컨덕션 밴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이게 에너지 갭이 다를 거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고, 그죠? 요거는 적고, 요거는 넓고.